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입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뒤 침묵을 지키던 방송인 박나라의 추가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을 둘러싸고 전 매니저와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 씨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이따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박나래의 갑질 의혹을 상세하게 추가 폭로하기 시작한 전 매니저 A씨. 박나래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듯한 녹취 공개에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다시 박나래 쪽으로 기울자 장문의 입장문을 내 합의서에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짧게 입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뒤 침묵하고 있던 박나래의 인터뷰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박 씨는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하나하나 모두 설명했습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건 합의금 5억 원. 박 씨는 매니저 측이 합의금은 공란으로 두고 미지급금 명목으로 최소 5억 원을 요구했다라며 자신은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 미지급금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대리 처방 등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매니저 측이 산부인과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며 진료 확인서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박 씨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2차례 대리 처방을 부탁한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갑질 논란과 관련해 괴롭힘이 맞다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나래는 주사 이모를 한 성형외과에서 처음 만났고 본인이 의사라고 해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모친과 남자친구에게 회사 돈을 지급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업무를 했다며 월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따금입니다. 최근 각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원그룹에서도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생 이용자가 많은 교육 기업인 만큼 미성년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큽니다. 한지혜 기자입니다. 교원그룹 해킹 사고 관련 영향권에 포함된 이용자는 모두 55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교원그룹 전체 서버 800대 중 가상 서버 약 600대가 랜섬웨어 감염 영향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8개 이상 주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원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정황과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고 고객들에게는 문자와 알림톡 등으로 상황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도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요거를 도와주든가 지원 행정을 펴든가 이렇게 좀 국가적으로 좀 대대적으로 움직여야지 이거를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특히 출판, 여행 등 계열사들의 사업 범위가 넓은 데다 구몬학습 등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 개인정보는 물론 금융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KT가 2주간의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결과 31만 명이 넘는 고객이 이탈했는데요. 다른 통신사들은 마케팅 공세로 KT 고객들을 빨아들였습니다. 다만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보안 강화에 투자돼야 할 자원이 엉뚱하게 마케팅 비용에 집중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중도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KT. 2주 동안 위약금 면제를 시행합니다. 1월 말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시면 1월 22일부터 3회에 걸쳐 환급을 진행합니다. 위약금 면제 2주간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은 모두 31만 2,900명으로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해준 기간 이탈한 고객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이번 KT 위약금 면제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각각 약 16만 5천 명, 5만 5천 명의 고객이 순증하며 반사이익을 거뒀지만 과도한 출혈 경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 유통 판매점에선 출고가보다 높은 보조금을 주는 마이너스 폰 영업으로 단말기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위약금 때문에 못 넘어갔던 분들이 갈팡질팡하셨는데 위약금을 이제 대납을 해준다고, 면제 처리해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막 지원금을 줘도 규제하는 데가 없어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갤럭시 S26을 앞세워 선 개통, 후 기기 변경 프로모션과 20만 원이 넘는 차비를 주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통 3사 모두 가입자 유치 경쟁에 막대한 보조금을 사용한 걸로 추정되면서 올해 1분기 마케팅 비용 부담이 가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보안 투자에 지불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안이나 안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보안 사고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관련 투자 강화보다 단기 가입자 쟁탈에 경쟁이 집중되면서 시장 신뢰가 더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구속기로에 놓였던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MBK 측은 회사의 정상화 노력을 검찰이 오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던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관련 혐의 인정하시나요? 개인 책임 인정하십니까? 역대 최장 13시간 40분에 걸친 영장심사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경영진들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고의성에 집중했는데 법원은 고의에 대한 평가는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MBK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검찰이 오해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경영진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1년 넘게 이어온 홈플러스 사태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지 또는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주초 기승을 부린 한파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겨울비가, 강원도는 눈이 내릴 텐데요.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낄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강한 안기는 내륙의 수온주를 영하 20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며 체감온도도 곤두박질했습니다. 동장군이 서서히 물러가면서 당분간은 예년보다 날이 온화하겠습니다. 전국 54곳에 내려져 있던 한파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강원도에서 강수가 시작해 내일 새벽 수도권과 충청으로 확대되겠고 아침부터는 호남에서도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간은 2에서 최고 7cm가량 눈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돼 강수량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상공에서는 비로 내리다 차가운 지면과 부딪혀 얼어붙는 얼음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의 경우 온난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영상의 온도층을 통과하며 내리던 비가 기온이 낮은 하층과 지표 부근으로 떨어지면서 얼어붙는 얼음비가 나타나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량이나 터널 출입구 등에서 특히 도로 살얼음이 자주 만들어져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운행 전에 도로 기상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결빙 위험 구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